계속해서 책 소개 제주 이어갑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우주 책방지기가 오늘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공감을 키워드로 이길보라 감독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착각을 가져오셨다고. 이길보라 감독 어떤 분인지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이길보라 감독은요, 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반짝이는 박수 소리, 그리고 기억의 전쟁 등의 작품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감독이기도 합니다. 2015년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신진 여성문화인상과 그리고 또 2020년 암스테르담 젊은 작가상 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데요. 한국 코다들의 모임단체인 비영리 단체 코다코리아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화 제작, 또 비영리 단체뿐만 아니라 글도 아주 꾸준하게 집필하고 있는 집필 노동자이기도 한데요. 책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당신을 이어 말한다를 펴냈고요. 또 공저로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일상의 낱말들이란 책을 같이 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같이 살펴볼 책, 이 책에서는요, 이길보라 감독이요 스스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농인 부모 이상국과 길경이 사이에서 태어나 고요의 세계와 소리의 세계를 오가며 자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무척 인상 깊지 않나요? 네, 코다코리아 대표인 만큼 농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도 했고 부모의 님의 성함까지도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길보라가 아마 아빠, 엄마 성에서 따와서 이길보라가 된 게 아닐까 싶은데 고요의 세계와 소리의 세계란 표현도 들으면서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일까요? 네, 이 책은요, 이 농인 부모 밑에서 자란 청인 자녀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차례차례 담고 있는데요. 저자가 스스로를 소개한 내용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에게 부모는 장애인이 아니었다. 부모는 나에게 수어를 가르쳤고 나는 눈을 마주치며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장애가 된 건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부터다라고요. 저는요, 사실 이 문장이 이 책에서 다룰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다름의 세계, 나와 다른 타인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끔은 편견의 잣대로 보는 그 시야의 불편함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요, 불편함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름에 대한 이 저자의 세계관을 좀 더 확장시켜준 그 매개체죠. 책과 함께 영상물을 같이 소개하면서 독자들의 사고의 폭도 넓혀주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제목이 이제 고통에 공감한다는 착각. 약간 이 제목을 듣자마자 딱 찔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고통, 슬픔, 공감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내가 공감하고 있었을까? 라는 데 이제 의문을 갖게 해주는 책인데 비장애인이 공감한다는 것이 실은 진짜 공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책이겠죠? 네, 맞습니다. 저자는요, 이 장애를 포함해서 돌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족 제도에 대한 이야기, 또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가는 이야기, 창작물을 다루는 사람의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책은 크게 2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장애의 의미를 확장하면서 관련 작품을 소개하는 1부, 나를 만든 세계라는 파트가 있고요. 또 장애 이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다룬 2부, 나와 우리가 만드는 세계라는 파트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이야기를 좀 따라가다 보면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이 세계가 정말 다는 아니다라는 이 인생의 진리를 아주 매섭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네, 그 비단 장애에 대한 이야기만 다룬 게 아니네요. 주제가 상당히 포괄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내용이 좀 충분히 다뤄졌기 때문에 서귀포 시민의 올해의 책에 선정된 거겠죠. 네, 사실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네. 저자가 영화 감독이기도 하니까요, 인터뷰할 자리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 아주 지겨울 정도로 들어본 인터뷰 질문이 있다고 해요. 네. 이게 뭐냐면 바로 농인 자녀로서 힘든 적이 없었는지에 대한 이 질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질문이 종종 탄식과 함께 안타깝다는 그 분위기를 자주 형성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질문에는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인데요.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누구나 그렇듯이 기쁘고 슬프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화가 나고 또 속상한 이야기를 할 때면 사람들은 장애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다라는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그저 불쌍하기만 한 건 아닌데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꾸 이렇게 찔리고 반성하게 되는 네. 대목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연민과 동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더 이제 풀어 말하면요. 저자는 우리 사회는 이 장애라고 한다면 너무 이 고통과 그리고 또 상실감에만 주목하고 있다라고 재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에이블리즘, 다시 말해서 비장애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풀어 말하면요. 이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장애를 판단하고 바라보다 보니 공감이 방향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반증의 대목이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러니까 이 장애인의 인권이 강화된 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건 여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길 보라 감독은요, 주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자신의 삶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것은 오로지 자신 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편견이나 혹은 다른 의견으로 이 개인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신경학적인 장애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요. 어떤 이에게는 상실감이지만 그 일을 실제로 겪는 이 당사자는 삶의 기본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실과 아픔이 될 수는 있지만 공감이 없는 어떤 이 맹목적인 그런 부정의 관점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네, 많은 걸 또 느끼게 됩니다. 비장애인이 정말 잘 인식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자가 인터뷰에서 농인 자녀여서 어려운 점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종종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이길보라 감독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것도 참 궁금한데요. 네. 이 농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길보라 감독이 바로 코다인 거죠. 저자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오히려 이 코다로서의 삶의 긍정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농인과 또 청인의 세계를 모두 경험하는 그 긍정성에 좀 더 집중해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인이면서 농인이기 때문에 네. 수어가 또 가능하고 음성 언어도 가능하고 또 농인의 문화와 청인의 문화를 두루 경험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도 많이 겪었겠지만 보다 폭넓은 인생을 산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좀 이런 어떤 삶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누구나 겪듯이 이제 똑같이 바라봐 주길 바라는 어떤 이 감독의 시선이 좀 같이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름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잘 꼬집는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발췌해서 낭독해 드릴게요. 이 모든 건 잘 듣고 말하고 보는 일에 관한 이야기다.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도 장애에 대한 혐오와 차별도 결국 다름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당신의 말을 다 잘 듣지 못해서 제대로 보지 못해서 다르게 말하기 어려워서 만들어진 상황은 아닐까.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타인의 경험과 감각을 상상하며 말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나의 위치가 아닌 너의 위치에서 듣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르게 생각하고 사유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와, 지금 딱 읊어주신 그 문장이 이 공감과 소통에 대한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제 시선에서 타인을 공감했는데 네. 타인의 시선,
타인의 입장에서 공감을 할 때야말로 그게 또 진정한 공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이 공감이라는 것은 말씀도 정말 잘 해주셨지만 오늘 이야기를 드렸던 이 장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맞아요. 그런 감각이잖아요. 이길보라 감독이 말한 것처럼 나의 위치가 아닌 너의 위치에서 네. 듣고 사유한다면 정말 많은 어떤 문제들, 사회 갈등이나 혹은 개인의 갈등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새해지만 아직도 사회가 정말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사고를 좀 확장하는 이런 책들이 저는 정말 반가운데요. 올해 선정된 이 서귀포 시민의 책들과 함께 어느 하나 소외된 사람 없이 정말 건강하게 삶의 고민을 덜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자기 만족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또 반성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들여다보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달에 벌써 2월이에요? 네. 이번 주에 이제 2월이 오는데 2월에는 또 어떤 주제로 어떤 책들을 만나볼지 궁금하거든요. 잠시 네.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2월이면요. 아직 춥긴 하지만 저는 이제 봄이 슬슬 다가오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에서는 이렇게 봄을 알리는 이야기는 바로 제주 신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자청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제주 신화라는 주제로 책 속의 제주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좀 더 어린아이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제주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영숙 작가와 같이 쓴 책인데요. 제주가 궁금하오까라는 책 다음 주에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와, 정말 그 의미 있는 책들로 꽉 찬 2024년의 첫 달을 함께 보냈거든요. 또 2월에는 제주 신화와 함께 이렇게 다 함께 좀 즐거운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